자,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접선이 뭔지는 알죠? 접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있었잖아. 2차 함수가 있었고 2차 함수에 접하게 되는, 다시 말해 한 점에서 지나는 이런 선들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불렀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접선이 지금 여기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여기도 접한다의 개념이 있었어요. 접한다의 개념은 뭐냐면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걸 뜻하는 거죠. 맞습니까? 한 점에서만 만난다가 접한다, 판별식 t가 0인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는 것보다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조금 더 특이 케이스니까, 그 케이스를 이제 우리가 공식화 시켜 놓은 형태가 여기 나와 있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접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서 이 접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는 요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 r과 같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은 중심이 0, 0 반지름의 길이가 r,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으로 표현될 건데, 한쪽으로 넘기면 mx-y 더하기 n 이퀄 0라고 하는 직선인데,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면 접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m제곱 더하기 1,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붙어있는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x하고 y 둘 다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절대값 n, 얘가 뭐랑 똑같다? r이랑 똑같다. 그래서 절대값 n이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n이 r 곱하기 루트, 절대값 n이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건 n은 풀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인 거니까 그걸 n 대신에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공식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뭐 이걸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 공식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d와 r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조금 제한적이기는 하거든. 왜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은 딱 중심이 0, 0로 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의 원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건 어떤 그림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원이 있고 원 위에 접점이 처음부터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접선, 네, 방정식.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외워주면 편한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이잖아. 그래서 x제곱이면 x가 2번, y제곱이면 y가 2번 해서 r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x 하나, y 하나를 각각 x1과 y1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구체적인 수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의 점 1,2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 하나에다가 1, y 하나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어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1x 더하기 2y는 5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x제곱에서 y제곱에서 그 x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만 구체적인 x1, y1이라고 하는 상수를 갖다 집어넣겠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중심이 a, b로 옮겨져 있는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서도 똑같은 상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x-a 제곱은 x-a가 2번, y-b의 제곱은 y-b가 2번 해서 r 제곱인데, 거기에 x 하나를 y 하나를 똑같이 x1, y1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원 위의 점, 뭐뭐 위의 점.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A, B가 저 원 위의 점이라 했잖아. 뭔 소리냐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a, y에다가 b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다? 10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0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은 x 하나를 a로 y 하나를 b로 고쳐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by가 마이너스 ax 더하기 10이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1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원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b분의 a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얼마라고? 3이라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3이다.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b가 된다. 자, a가 마이너스 3b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b 제곱 그 다음에 다시 b제곱 한 개 10이다. 10b제곱이 10이다. b제곱이 1이다. 그럼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죠. b가 1일 수도 있고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a는 마이너스 3b니까 b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3이 됩니다. 어떤 경우든 a하고 b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7번이었고요. 아래쪽 8번. 자, 1,2에서 자, 중요한 건 1,2가 8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 위의 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여기에다가 x하고 1하고 y에다 2 갖다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은 9,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은 1이니까 5가 아니라 10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대입했을 때 등식도 성립하지 않는 상태다. 자, 그래서 얘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원이 있고 원 밖에 지금 1,2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이 1,2에서 여기는 이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들을 갖다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접선이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m이면 어디를 지나냐면 1,2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정리해보자면 mx-y -m 더하기 2 이퀄 0라고 하는 직선이 되겠죠. 근데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1이었잖아.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하고 r제곱이 5니까 r이 루트 5인 원과 접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루트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과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보면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m 더하기 2. 이게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 루트 5 곱하기 m 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 양변 갖다가 제곱을 해주시면 9m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좌변, 그 다음에 5m 제곱 더하기 5가 우변이 될 겁니다. 한쪽으로 넘겨주면 4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가 0이고 2로 한 번 더 나누면 2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래서 두 녀석의 기울기를 하나는 m1 하나는 m2라고 부르도록 할 때 두
두 개 m1하고 m2까지 갖다 곱한 게 a분의 c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m1, m2를 구한다면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문제 자체에서 각각의 기울기의 값들을 물어보지는 않았으니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기울기 두 개를 갖다 곱했더니 값이 얼마가 돼버렸어? 마이너스 1이 됐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다? 둘이 수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림을 저렇게 갖다 그려놨는데 알고 보니 얘들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90도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뭐 당연히 처음 그림 그릴 때에는 몰랐고 그림을 다 갖다가 그려놓고 보니 알게 된 성질이기는 합니다. 오케이? 네. 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마지막 도형의 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 1번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 평행이동이 뭔 줄 알아요? 평행이동은요 평행하게 이동하는 겁니다. 어디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냐면 좌표 평면을 갖다가 그려봤을 때 여기 지금 굵은 점이 하나 있다. 그랬을 때 누구한테 평행하게 가는 거냐면 X축에 평행하게,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에 평행하게 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X, Y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점 X축으로 A만큼 그 X축의 양의 방향으로 X축과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면 Y좌표는 안 바뀌고 X좌표만 X 더하기 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B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X 더하기 A, Y 더하기 B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X, Y가 있었고 그게 평행이동되어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게 그냥 갖다가 더하면 되는데 도형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도형은 만약에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부호를 반대로 거꾸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중심이 0,0인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원이 어떻게 되겠니? 중심도 같은 규칙에 의해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쪽에 새로운 이러한 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들어진 중심이 얼마가 될 거냐면 2,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될 거다. 근데 원래 게 중심이 0,0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로 표현이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는 2,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맞습니까?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저 괄호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 X가 뭐로 바뀌었냐면 X 빼기 2로 바뀐 거야. 맞죠? 그 다음 분명히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는데 Y가 Y 플러스 1로 바뀐 거야. 평행이동하기로 한 거하고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져서 써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1번에서 점은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X, Y를 이동시키면 분명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 거지만 도형은 fx, y 이퀄 0를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A하고 B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가운데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져서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다? 평행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문제를 한번 통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평행 이동. 어떤 평행 이동이냐? x, y가 x-2, y-3으로 가는 평행 이동이래요. 그래서 x, y가 x-2, y-3으로 간다는 건 이 점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 y가 y-3이 되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y-3만큼 평행 이동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이 4,a라고 하는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면 2,a-3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갖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 점이 어디 위에 점이 됐냐면 y는 2x 더하기 3 위에 점이 되었다. 그 얘기인 즉슨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y좌표인 a-3은 x에다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3, 7.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다? 10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 근데 이거는 원을 평행이동하는 거잖아요. 원을 평행이동한다는 건 도형을 평행이동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y축으로 a만큼 가라고 했는데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할 때 y 대신에 y 빼기 a를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x-1의 제곱 더하기 y-a 제곱은 10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우선은 원을 이렇게 평행이동했더니 x-1 제곱 더하기 y-a 제곱이 10이라고 하는, 그래서 얘는 누가 중심이냐면 1,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이 됐는데 걔가 여기 있는 요 직선하고 뭐 했다? 접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또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 상황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한다는 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하고 똑같은 거니까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x에다가 1, y에다가 a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값이 루트 10이 되는 거고, 정리를 해보자면 절대값 4a 더하기 5가 루트 25는 5니까 5 루트 1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a 더하기 5가 5 루트 10일 수도 있고 4a 더하기 5가 마이너스 5 루트 10일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a가 양수가 되는 건 위에 거밖에 없죠. 그래서 정리하면 4a는 5 루트 10 마이너스 5. 결론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는 4분의 5 루트 10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2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튀어나옵니다. 앞에 공식을 잘 모르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대칭이동.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칭시켜서 이동하는 거거든. 자, 봐봐. 만약에 여기 p, x, y라고 하는 점이 있어. 이걸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x축에 대해 대칭시킨다. 또로로로로로로로. 요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x축에 대해 대칭되면 P'이라고 할 때 x좌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누구만 바뀐다? y좌표만 반대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y가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여기는 요 y축에다가 대칭시킨다고 하면 요렇게 올 거란 말이야. 또로로로로. 이때는 뭐가 바뀌냐면 x좌표만 바뀌게 되겠죠. B'은 마이너스 x, y다.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 두 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 대해 대칭시켰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될 것이고, 하나만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게 되면 얘는 그냥 x좌표가 y좌표가 서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자면 x, y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때는 y가 부호가 바뀌었고, x, y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을 때는 x가 부호가 바뀌었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는 둘 다 부호가 바뀌었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했을 때는 x하고 y가 서로 뒤바뀌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앞쪽에 평행이동에서는 그게 반대로 간다 했지. 근데 평행이동, 그 대칭이동은 좀 좋은 게 똑같아요.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똑같이 y를 y축에 대해 원점에 대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하면은 부호를 똑같이 바꾸거나 x하고 y를 뒤바꿔주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선은 평행이동은 점이 제일 쉽고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x축에 대해 대칭이동시켰다 y 부호가 바뀐다. y축에다 대칭시켰다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에다 대칭을 시킨다 xy 둘 다 부호가 바뀐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한다. x하고 y가 뒤바뀐다. 근데 그 성질들이 도형에서도 동일하게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3이 있어요. 그걸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p래. 그러면 p는 뭐가 바뀔까? p는 뭐가 바뀔까요? x축에다 대칭하면 뭐가 바뀌어? y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1,3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q야. 그래서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하면 뭐가 될 거냐면 3,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P하고 Q의 좌표를 구했고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하면 3 빼기 1의 제곱 1 빼기 3의 제곱 2의 제곱은 4, 4의 제곱은 16 루트 20 그래서 선분 PQ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다? 2 루트 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공식만 그대로 갖다가 잘 활용을 해주면 된다. (4번) 자, 이번엔 도형을 대칭 이동할 건데 여기 있는 요 원을 첫 번째 어디에다가 대칭 이동하라 그랬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다가 대칭 이동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만 외워달라 그랬는데 그거는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x하고 y가 서로 뒤바뀌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는 이 원에 x하고 y를 서로 바꿔. 그럼 y에 x가 들어가서 x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은 9라고 하는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있었던 원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평행이동이잖아요. 이거 대칭이동 아니고. 부호 반대로 들어가는 거라 했죠. 도형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할 때 x 대신에 x 빼기 a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때 y 대신에 y-b를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식에다 x 대신에 x-a를 갖다 집어넣어 봤을 때 y 대신에 y-b를 갖다 집어넣어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얘랑 얘가 같은 식이어야 하는 거죠. 그 두 개 같으려면 결국에 x 뒤쪽에 있는 -a -2가 3이어야 되고, y 뒤쪽에 있는 -b 더하기 3이 -2가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 a는 -5, b는 5. 두 개를 갖다 곱하면 그 값이 -25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근데 이거 사실은 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초딩 때도 했어요. 이 점을 여기다가 대칭하면 그림이 어디 그려질까 해가지고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해서 여기다 점 찍는 그런 문제들 초등 때 있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x, y를 a, b에 대칭한 점이 x', y'이라고 하면 그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결국에 이 a, b가 x, y하고 x', y''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 a, b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x, y하고 x', y''의 가운데점이니까 x하고 x' 더해서 2로 나눈 것과 y하고 y' 갖다 더해서 2로 나눈 게 a, b가 되는 거다. 의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5번. 여기에 점 하나 a, 2. 그 다음에 여기에 점 하나 -1, -1. 그래서 이 a, 2라고 하는 점을 -1, -1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2, b. 이런 상태의 그림인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 같으니까 -1, -1이라고 하는 저 점이 a, 2와 -2, b의 가운데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a하고 -1을 더해서 2로 나누고 2와 b를 갖다 더해서 2로 나눈다. 정리하면 x좌표 같아야 되는 거니까 a-2가 -2, 그 다음에 2 더하기 b가 -2, 계산하면 a는 0, b는 -4. 그래서 a하고 b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5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번. 이번에는 포물선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물선이 2차 함수니까 얘 좀 정리해 보면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색깔 다른 걸로 하자.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 절반의 제곱 다시 바깥쪽으로 16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14. 그래서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한 거하고 위로 볼록한 거 두 개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10이네요. 이게 4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충 이런 식으로 두 개 그래프가 있어서 이 두 개가 결과적으로 이 알파 콤마 베타에 대해 대칭이 된다는 건 각각의 함수의 꼭지점들인 마이너스 1,2와 4,4를 이용을 했을 때 이렇게 서로 가운데 있는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는 점을 이용해서 대칭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알파 콤마 베타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4, 2분의 2 더하기 4. 결국에 위에서 문제 풀었던 것처럼 중점의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계산해 보자면 알파는 2분의 3, 베타는 3. 알파하고 베타 두 개를 갖다 곱하면 결론은 2분의 9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6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을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에다가 대칭시키면 어떤 특성을 갖게 될 것이냐 인 건데, 이 x, y를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면 옛날에 선대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결국 수직하게 넘어오는 점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중점 조건, 두 번째는 수직 조건. 중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x, y와 x', y''의 가운데점 2분의 x 더하기 x', 2분의 y 더하기 y''이 어디 위에 점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 위에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y와 x', y''을 지나는 저 직선이 y는 ax 더하기 b하고 수직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x 프라임 분의 y 빼기 y 프라임이 마이너스 a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의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딩 때도 그게 어떤 점에 찍히는지까지는 다 아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7번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말 그대로 대놓고 얘랑 얘가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림 예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표현하세요. 여기에 3,-2 또로로로로록 여기가 마이너스 3,6 되게 이상하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중점 조건 3,-2와 마이너스 3,6이 가운데 있는 점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0,2죠. 0,2가 여기 위에 점이니까 2가 b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x 변화량, y 변화량 6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3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면 수직이 되려면 두 개를 갖다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a 값 찾았고 b 값 찾았고 a하고 b 두 개 갖다 더하라고 얘기했으니 a 더하기 b는 4분의 11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7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8번. 자,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중학교 때도 본 적 있었을걸? 어떻게 해? 대칭시켜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7,1을 x축에다가 대칭시키면 7,-1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갖다 이었을 때 얘랑 선분의 길이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점을 대칭시키면 이제 마이너스 2,3이죠. 그래서 얘랑 길이 같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APPQ 큐비를 갖다 더하는 게 새롭게 설정한 A'과 그 다음에 B'이라고 하는 점을 이용해서 A', P, PQ, QB'의 합으로 표현되고, 이 세 개의 길이의 합은 결과적으로 A'에서 B'까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러면 루트 7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 9의 제곱이니까 81 4 46 루트 95 7이죠. 루트 97이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그 세 개의 변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